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바이오민 뇌공학과 정재승입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뇌를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라 세종 스마트시티, 그중에서도 국가 시범 도시의 마스터 플래너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스마트시티라는 이름으로 테크놀로지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 도시를 지금 추진해 오고 있고요. 국가 시범 도시라는 이름으로 세종은 이 미래 도시를 가장 최전선에서 실험하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기쁘고 영광스럽게도 그 도시의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왔는데요. 여러분들께 앞으로 미래 도시를 실험하기 위해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 도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 도시를 머릿속으로 상상해보고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행복하게 도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함께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스마트시티라는 이름이 굉장히 거창하고 그중에서도 국가 시범 도시라고 하면 대단하게 느껴지지만, 그리고 2017년, 8년 그 무렵에 이제 제가 이걸 처음 디자인했을 때에도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한 상상력의 속도보다 세상이 바뀌는 속도,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로 최첨단이고 아주 근사한 상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중에 많은 것들은 이미 실현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은 차 없는 그런 구역을 만들어서 누구나 다양한 탈 것들, 전동 퀵보드를 타기도 하고 세그웨이를 타기도 하고 1인용 차, 2인용 차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을 도와주는, 그래서 몸무게가 70kg인 한 사람이 이동하는데 2톤이 넘는 자동차, 자가용을 움직이는 이런 어리석고 에너지를 많이 쓰고 불편한 이런 것들을 좀 없애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전 세계는 차 없는 도시 구역을 굉장히 흔하게 광범위하게 만들어 놓아서 우리가 전동 퀵보드로 일상을 생활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고요. 그 덕분에 그 황사 같은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차도 줄이고 공기를 좀 더 깨끗하게 정화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이미 시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학교에서는 온라인으로 수업하기도 하고 해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다거나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교육을 증진시키고 굳이 일터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재택근무로 일을 하고 이제 이런 미래를 꿈꿨었는데 불행하게도 코로나19가 전 인류에게 덮치면서 그런 미래를 훨씬 더 당겼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지난 1년 이상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재택근무를 통해 줌으로 화상회의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일상처럼 경험하는 삶을 이미 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런 스마트시티에 이미 성큼 다가와서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것은 시작입니다. 더 큰 변화의 물결이, 그것도 그냥 기술의 발달이 아니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기술들이 사용되는 그런 날이 올 거고요. 그리고 국가시범도시는 그런 걸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세종의 5-1 생활권의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 도시가 지정이 됐죠. 그래서 제가 기본 구상안과 시행 계획을 그해 말에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거기서만 특별히 진행되는 핵심 서비스 25개를 선정하고 그 서비스의 로드맵을 2019년도에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개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됐죠. 작년에는 SPC라고 해서 그 도시를 짓고 운영할 민간 부문 사업자를 공모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지 조성을 착수했고요. 이른바 퍼스트 타운이라고 부르는 이 국가 시범 도시가 완성되면 이런 모습이겠구나라는 걸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는 퍼스트 타운의 마스터 플랜도 수립되었습니다.
올해는 SPC 우선 협상 대상 기업과 논의를 해서요, 사업법인을 설립하고 혁신 서비스, 데이터 운용, 또 도시공간 계획 설계를 착수할 예정이고요. 바라기는 2023년에 첫 주민이 입주를 하고 2024년부터 이 도시가 사실상 제대로 된 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그 도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데이터화해서요, 사물 인터넷 같은 걸 활용하면 모든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를 만큼 온라인상에 그 데이터를 올려놓아서 우리가 실제로 뭔가를 하기 전에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민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또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래서 사실상 테크놀로지가 도시인들의 삶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삶의 질을 높이는, 그것도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지속 가능한 행복을 제공하는 도시를 스마트시티라고 부릅니다. 그 이전에는 여전히 물론 테크놀로지가 도시에 많이 활용이 됐었죠. 그렇지만 그때는 에너지를 줄인다거나 비용을 경감한다거나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효율을 늘리기 위해서 테크놀로지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반면 스마트시티는 그 테크놀로지를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기 위해서요, 국가 시범도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한 번에 한 공간 안에 실험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종 외에도 다른 도시에서는 그동안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연구들의 결과물들을 실증해보는 공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래되고 낙후된 도시의 문제를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해결하는 이른바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의 그런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고 또 아주 중요한 그런 시도인데, 그중에서도 국가시범도시는 여기서 이미 혹시나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먼저 테스트해보고 실험해보고 세상으로 확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중책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세종이어야 하느냐? 아마 서울도 스마트시티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죠. 대도시는 사실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 문제점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우리 모두는 대도시에 가면 많은 사람과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우수한 교육 환경에서 아주 탄탄한 인프라 위에서 뭔가를 배울 수도 있고, 거기서는 창조적인 일자리의 기회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경쟁과 협력 속에서 우리의 삶을 좀 더 나은 삶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도시의 가장 큰 매력은 이렇게 나와는 다른 똑똑한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창조적 기회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도시들이 이렇게 대도시만큼 크지 않더라도 창조적 기회를 만들어내는 이런 도시의 요인들을 작더라도 갖게 만드는 것, 이것이 도시의 집중화, 서울 집중화 현상을 막고 우리나라 한반도 전 국토가 행복한 도시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반면 대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환경 오염이라든가 아주 심각한 교통 체증이라든가 지나치게 빠른 에너지 고갈, 자연 생태계 파괴, 이런 것들은 대도시에 살아야만 하지만 우리 이 대도시를 지속까지 가능하지 않게 만들고 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이것도 작은 도시가 반드시 갖춰야 될 그런 인프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여러 다른 요소들도 있죠. 예를 들면 높은 범죄율이라든가 아주 심각한 경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불평등과 양극화 사회라든가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일과 삶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불행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은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장점들, 창조적인 기회를 만들어내고 나와는
많은 다른 사람들과 좋은 인프라에서 그런 기회들을 꽃피우는 장점은 더욱 확대하되 이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고 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줄이는 것, 다각도로 줄여야 될 텐데 그 중에서도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그걸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도시를 우리가 스마트시티라고 부릅니다. 좀 더 행복하게 만들고 불행의 요소를 줄이며 지속 가능하게 도시를 만든다는 것, 어찌 보면 모호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엔은 이미 2015년도에 2030년까지 이행할 17가지 목표, 169가지 세부 목표를 정해서요,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로 하여금 이런 노력을 함께 하자고 지금 설득하고 있죠. 저희는 이런 객관적인 지표가 우리 도시를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의 행복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도시가 어떻게 시민들의 행복을 높이지라고 걱정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일 때 행복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일예로 그냥 아침에 출근할 때, 저녁에 퇴근할 때 그 소요 시간이 조금만 줄어도 우리의 행복감은 현저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도시들은 출퇴근 시간 1시간 줄이기 운동을 하는데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그 1시간을 레저를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자신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쓴다면, 그리고 운동을 위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면 삶의 질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걸 많은 실행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증명해 왔습니다. 이런 작은 요소의 변화 하나만으로도 인간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의 인프라를 바꿈으로써 시민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모든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은 세종에 있기 때문에 세종의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세종은 아주 매력적인 도시이고 장점이 많습니다만 세종만이 갖고 있는 또 문제들도 있죠. 예를 들면 행정 중심의 도시이다 보니까 공무원 수가 굉장히 많아서 도시가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는, 그래서 좀 심심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창조적 역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노력들은 좀 부족한 반면에 가구당 인원수가 다른 도시들보다는 사실은 좀 많고요. 전체적으로 평균 연령도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좀 극복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한마디로 국가시범도시 세종은 시민의 행복은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속 가능한 다음 세대에게도 이 행복과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테크놀로지 중심의 도시겠구나. 거기 가면은 완전히 여기저기 테크놀로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내가 늘 테크놀로지를 경험하는 도시겠구나. 테크놀로지가 무서운 나는 살기가 힘들겠는걸. 거기는 아마 테크노피아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미래 도시는 오히려 테크놀로지가 보이지 않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드러나 있는 도시에서는 긴장하고 행복하지 않고 그 테크놀로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소외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친자연적이고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고 사람들이 아날로그적으로 생활하지만 그래서 생기는 불편함들을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보이지 않게 밑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테크놀로지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도시가 진짜로 매력적인 미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시범도시는 테크노피아가 아니라 어쩌면 탈물질주의, 라이프 스타일을 중시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중시하고 인간 중심이고 친환경적인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시에 공원들이 많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 공원에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굳이 커피숍에 가지 않아도 공원에 둘러 앉아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도시에 공원을 많이 짓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밤에는 그 지역이 우범 지역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도시가 친환경적인 또 자연적인 공원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밤에 우범 지역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마트 치안 기술을 잘 적절히 사용하면 그걸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건 아주 친자연적인 공원이지만 테크놀로지는 밑에 가려져 있어서 우리가 편리하게 그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데이터를 전부 중앙화되어 있어서 내 데이터를 이 도시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데이터를 도시에게 또 시 정부에게 준다면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간이 내가 드리는 이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개방하고 데이터의 저장을 분산하게 처리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줌으로써 다시 말하면 탈중앙화된 데이터 시스템을 갖게 만들므로써 미래 도시를 좀 더 지금보다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도시는 블랙박스가 아니고요. 시 정부는 빅브라더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미래 도시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마트 테크놀로지는 그것을 거들 뿐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요즘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제4차 산업혁명을 이게 도대체 언제 오는 거냐, 이게 도대체 뭐냐, 모호하다고 느끼실 텐데요. 그것을 체감하는 도시로 이 도시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한 서비스가 6가지, 7가지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와 환경, 거버넌스, 문화와 쇼핑, 그리고 새로운 혁신적인 생태계를 통한 일자리, 이런 7가지 요소들이 결국은 이 스마트시티에서 꽃피우게 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증진시킬 예정이고요. 이 7가지가 사실은 도시의 삶을 구성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창조적 기회는 늘리고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려고 애쓰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지역은 자동차 없이도 여러분들이 불편함 하나 없이 에너지 소비를 현저히 줄이면서 생활할 수 있고요. 많이 걸어 다니면 힘들 것 같지만 걸어 다니는 재미가 있도록 도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건강해지고요. 그리고 상가도 더 발달하게 돼서 먹거리 일자리 창출이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덜 타니까 에너지 소비도 적고 한 달 생활 비용도 줄어들고요. 그런 공간을 얼마든지 우리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주거 지역하고 일하는 지역하고 상업 지역이 떨어져 있는 조닝이 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그게 불가능한데요. 그런 용도들이 혼합되어 있으면서 도시 디자인을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다르게 하면 그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시티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 패널을 많이 갖다 놓는 그런 도시는 스마트시티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설령 적은 에너지라 하더라도 내가 남는 에너지를 다른 곳에 빌려줄 수가 있고 피크 타임에 에너지를 적게 쓰면 또 혜택을 받아서 우리가 과도한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갖춘 도시가 사실은 스마트시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내가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언제 어디서든 나한테 빨리 달려와서 병원까지 가는 데의 시간을 최소화하는 도시. 불이 났는데 길이 너무 좁아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그래서 위험한 도시가 아니라 드론이 대신 불을 꺼주고 굉장히 안전한 소방복을 입은 소방수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어느 도시 걸어 다니면서 쇼핑도 하고, 그렇지만 내가 그걸 들고 다닐 필요 없이 나보다도 먼저 걔네들이 내가 쇼핑했던 것들이 집으로 도착하는 그런 도시가 앞으로 미래에는 가능합니다. 이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어느 하나의 서비스를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근본적으로 도시의 플랫폼을, 틀을, 프레임을, 제도와 규범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 데이터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요, 그 데이터를 올려놓을 수 있는 인프라를 잘 갖추고요, 도시 통합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실제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시를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시민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온라인상에 올려놓아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를 만큼 그 가상의 공간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세종은 우리 시민들만의 도시가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와서 이 공간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활용하고 우리나라 기업들과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경쟁하고 협업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블록체인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잘 관찰하면 시민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고요.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어떤 특정한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맞춤형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의 덴마크의 코펜하겐 같은 도시들은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걸 통해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의 수가 이제 절반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 자전거를 위한 새로운 교통 통제 시스템이 등장했고요. 또 인공지능을 통해 교통 신호 체계를 컨트롤함으로써 거의 쓰는 일 없이 도시 내에서는 알아서 신호 체계가 바뀌어줌으로써 공회전 없이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도로교통 시스템을 완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이미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에서도 그런 일을 구현해 보겠다는 거죠. 이거는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내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면서도 내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 시티를 꾸려볼 예정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스마트시티가 붐이죠. 이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도시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뭐가 다를까요? 기존의 유럽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스마트시티를 보면 유럽의 시 정부가 주체가 돼서요. 그 도시의 장점을 활용해서 한두 가지 정도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스마트시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도시가 항구 도시다. 그러면 그 공간은 항구 산업, 항만 산업들을 굉장히 중요한 모토로 해서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만들고 있고요. 어떤 도시는 모빌리티 중심, 어떤 도시는 헬스케어, 어떤 도시는 에너지, 이렇게 도시의 특징들을 하나씩 잡아서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 세종 스마트시티 중에 국가시범 도시는 그 도시가 국가가 주도하기 때문에 여러 장점, 요소들을 함께 융합해서 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빌리티 데이터와 헬스케어 데이터를 합치면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데이터와 모빌리티 데이터를 합치면 그 또한 좋은 새로운 서비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융복합해서 플랫폼 위에 올려놓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전 세계 도시는 드뭅니다. 그런 맥락에서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는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영역으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한데 모으고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를 만큼 그것을 온라인상에서 재구성을 해놓아서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국가시범도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은 대전하고 굉장히 가깝고요. 한반도의 중심에 있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 그리고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위상을 갖고 있어서요. 이렇게 국가시범도시를 운영하는 데 장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나 그 대상지인 5-1 생활권은 이 미호천과 금강이 만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다른 지역으로, 다른 도시로 뻗어나갈 수 있는 좋은 교통의 요지이기도 해서 아주 특별하게 국가시범 도시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공간의 환경을 우리가 잘 만들어서 역할들, 또 그 이동 수단들을 다각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만들고 그걸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저희가 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기존의 도시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죠? 그렇지만 저희 도시는 조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역들이 용도 혼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없는 구역이 있고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시 다니는 공간이 있습니다. 다양한 탈 것들이 중심이 되는 도시는 가로 체계부터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그 중에 하나일 뿐, 다른 탈 것들이 자동차의 위협 없이, 그리고 보행자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가로 계획을 완전히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마트 도시법, 스마트 도시 특별법,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가 다른 도시에서는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익명이라면, 비식별이라면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 개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범적으로 운행하면서 이런 무인 비행 장치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운영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공간 내에서 실험하기 좋도록 특별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입지에 스타트업들이 이 공간에 와서 창업을 하면 입지 혜택도 있고요. 공유 차량에 대한 혜택, 에너지 혜택, 또 규제에 대한 다양한 혜택들을 규제 샌드박스라는 이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교차 실증 도시로서의 세종입니다. 교차 실증이라 함은 다른 나라에서의 스마트시티 기술이 혹은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스마트시티 기술과 서비스가 다른 도시에서도 다른 나라의 도시에서도 가능한지를 교차로 실증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도시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스타트업이 세종으로 오면은 세종에서는 그 스타트업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업이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고요. 세종으로 만약에 창업을 하러 오신다면, 세종의 스타트업을 창업하시면 다른 나라의 도시에 여러분들이 수출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그들에게 수출하고 해외로 진출하는데 그 도시에 있는 시정부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것을 교차 실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교차 실증을 통해서 우리는 전 세계와
협력하고 다양성을 확대하고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 많이 불어넣는 데에 이 교차 실증 도시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려고 애쓰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덴마크의 코펜하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스웨덴의 스톡홀름, 노르웨이의 오슬로 같은 도시들과 이렇게 교차 실증 도시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정부가 주도가 돼서 정부 혼자 운영하는 타 도시들과는 달리 민간이 도시 운영에 참여하고 또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시의 운영에 개입하고 도시를 더 나은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Public, Private, People Partnership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정부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고 안전하게 시도시를 관리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기술이 근사한 서비스로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방식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민간이 갖고 있는 민첩성 또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놓음으로써 그분들이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실제로 공공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무엇보다 필요하고요. 또 그 도시라는 건 그냥 인프라 아닌가? 그냥 주어지면 나는 그저 그걸 살 뿐인데 같은 태도의 도시민이 아니라 우리 도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내고 그래서 그 도시의 문제를 시민들이 정부나 사업자와 함께 해결하는 이런 민간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불만을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그동안 이기적으로 해결해 왔다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갖게 된 불편함을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해결하는 좀 더 적극적인 형태의 시민의식을 북돋을 수 있는 스마트시티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스터 플래너가 근사하게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것, 또 세종시 정부가 잘 운영하는 것 이상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고 또 테크놀로지가 제대로 시민들의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고 애쓰는 것이 이 도시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애정과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그런 세종 시민들을 기대하고요. 타 도시에서도 이 도시가 어떻게 잘 성장할 수 있을지 지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가 아주 근사한 도시를 만들어서 다른 도시와 공유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